오늘 광주로 달려왔습니다. 광주의 열기가 가장 뜨겁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저는 모든 인연과 만남은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인사 중 하나가 고맙습니다, 은혜 갚겠습니다 인데요. 그 은혜를 갚는다라는 말이 하는 사람도 좋지만 듣는 사람에게도 이 사람과 평생 함께해야 하구나 라는 마음을 주는 참 좋은 단어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저는 우리 사장님들이 앞으로 나의 고객을 만나고 또 우리 그룹을 더 잘 키워나가기 위해서 어떤 심리학적 팁을 사용하실 수 있는지 제가 알고 있는 영업 비밀을 다 알려드리려고 왔는데 준비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 이 여자 이쁘네요. 오늘 이 여자가 바빠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야,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자, 여러분, 우리 뇌는요, 거울을 딱 봤을 때 실제보다 나의 모습을 더 잘생겼다, 예쁘다라고 인식할까요? 실제보다 더 부족해라고 오해할까요? 정답입니다. 실제보다 나의 능력도 나의 외모도 더 부족하다고 오해하는 게 우리 뇌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거울 보실 때마다요,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뇌는 무려 마이너스 40%. 내가 더 못생겼어, 늙었어, 뚱뚱해, 키 작아, 그리고 내가 마이너스 40% 능력이 부족해 라고 오해한대요. 그래서 거울 볼 때마다 지금 내 눈에 비친 내 모습보다 무려 40% 이상 나는 더 멋지고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게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요,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어플로 찍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볼 때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인상이 좋아졌네, 어제보다 오늘 더 밝아졌네 라고 제가 저 자신에게 매일 말해줍니다. 이게 뭐냐면요, 긍정 뇌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은요, 여기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은요, 뇌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뇌과학의 비밀을 조금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더욱 이롭게 만들고 좋은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모으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것들을 여러분들과 충분히 나누고 가려고 합니다. 네, 저는 학교에서는 심리학 가르치고요, 또 외부에는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나이 들수록 어떻게 좀 더 성장할 수 있는지를 저는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살아야 한대요. 의술이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오래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이 들수록 더 성장하면서 더 멋지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인가, 그건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모이신 우리 사장님들은 이미 너무나 좋은 운명의 선택을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이 100년을 연구해 보니까요,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나도 이롭고 당신도 이롭고, 그리고 나도 건강해지고 당신도 건강해지는, 생활 전반의 질을 높이면서 나도 돈 벌고 당신도 성장하는 그런 직업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극히 드뭅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일수록 타인을 착취하고 타인에게 약간의 손해를 끼치면서 나의 부를 획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일은 어떤 일이신가요? 네, 우리 메가월드로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삶이 시작되죠. 그리고 우리가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두 함께 이롭게 더불어 잘 사는 삶을 전파하고 계신 분들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선택은 얼마나 탁월했나,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서 더 큰 성장을 함께 더불어 이루어낼 것인가, 내가 배우고 우리 팀원들에게도 알려주면 정말 타인에게 이로운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아모르 파티 들어보셨나요? 네, 제가요,
3년 전에 아모르 파티라는 책을 썼는데 제목을 바꿨어요. 다 김연자가 쓴 걸로 오해할 거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 아모르 파티라는 말이 얼마나 멋진 말인지 아십니까? 이 아모르 파티는요, 운명을 믿자, 운명을 축복하자라는 어마어마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운명을 믿고 축복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모든 만남은, 모든 선택은 우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운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운명을 죽는 날까지 어떻게 축복하면서 가꾸어 나갈 것인지는 나의 선택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보석을 한번 봐주십시오. 네, 주먹만 하네요. 남자 주먹만 한 빨간 레드 다이아몬드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보석이래요. 무사예프 레드 다이아몬드. 자, 1993년에 브라질 농부가 밭을 갈다가 발견해냈다고 합니다. 지금 가격이 얼마냐면요, 2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계산했더니 무려 270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 탐나세요? 자,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비싼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993년부터 이 브라질 이 보석이 발견된 그 마을은 초토화래요. 계속 땅 파고 계속 이 무사의 레드 다이아몬드 찾느라고 아직 발견이 안 됐대요. 자, 그런데 얘가 만약에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발견된다면 가격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집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 보이신 사장님들의 경제적 가치, 최하 경제적 가치는 오늘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 최하 가치가 얼마입니까? 270억 5천만 원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출발해야 돼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 아무거나 먹고 아무나 만나고 대충 살고 도저히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나라는 귀한 존재를 내가 잘 키워나갈 때 내 주변 사람들도 내 가족도 잘 키워낼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자, 오늘부터 우리 아무거나 먹고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만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좋은 사람,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귀하게 키워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자, 하늘에 밝은 달이 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먹구름 끼는 날도 있고 폭풍우가 내리치는 날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화창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칠흑같이 어두운 밤, 달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달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나요, 없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도 며칠이 지나면 맑게 개인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더 잘 되는 데 있어서 에너지와 걸음으로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온 것이다. 우리는 이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사람도 만나지만 나를 오해하고 나의 힘을 빠지게 하고 그리고 나의 마음을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탄탄대로 성장을 달릴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먹구름이 끼어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며칠이면 끝난다. 이 또한 지나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진짜 의미는요, 이거래요. 이 또한 지나간다. 안 좋은 일도 이 또한 금방 지나가지만 내가 너무 갑작스러운 성공과 많은 부를 얻었을 때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솔로몬 왕이 한 말이래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밝은 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밝은 빛,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잠재력을요, 죽는 날까지 100%다 발현하고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잠재력의 5%도 발현 못하고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이 들수록 더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십니까? 네,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100%다 발휘하고 죽고 싶다라는 꿈이 있으십니까? 네, 그럼 오늘 강의를 잘 들어주십시오. 오늘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나의 가능성을 다 발견하고 죽으리라. 그러려면 우리는 인생혁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우리 뇌는 누구의 목소리 가장 좋아할까요?
내 목소리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문장이 나올 때마다 같이 읽자라고 제가 부탁드릴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혁명 습관이 좌우한다. 네. 자, 우리는 나이 들수록 인생이 너무 어렵고 안 풀릴 때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주를 보러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이혼을 꿈꾸는 사람도 있고요. 네, 또 개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정말 혁명처럼 바꾸고 싶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뭘 바꾸자고요? 습관. 네, 우리 뇌는요, 타고난 기질대로 사는 것도 있지만 우리 뇌는 어떨 때 가장 활발히 움직이냐면 새로운 습관을 몸에 익힐 때입니다. 자, 어떤 습관을 익히면서 살아야 할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생각하는 습관, 좋은 감정을 선택하는 습관, 행동하는 습관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고요. 좋은 감정을 선택하면 인간관계가 바뀌고요. 행동하기 시작하면 3대 유전됩니다. 어떤가요? 멋지죠? 네. 자, 나는 어떤 경우에도 긍정적인 생각, 나를 키우는 생각을 선택한다. 그리고 나는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좋은 감정을 선택한다. 이 두 가지만 해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간관계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제가 5년 동안 한 적이 있어요. 경향신문에서 각 분야의 대가들을 만나서 긴 인터뷰를 하고 신문에 내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 일을 5년 하는 동안 정말 인생이 바뀌었어요. 각 분야의 대가들을 만나보니까 비결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학력이었을까요? 경제력이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사람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 옆으로 다가가고 내가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나가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이로운 영향을 주는가가 내 분야에서 성공을 가름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매사 긍정적인 생각, 좋은 감정 선택,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 자녀들에게 3대 유전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내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좋은 인격, 그리고 품성, 경제력 모두가 좋습니다. 하지만 말로 해서는 아이들에게 하나도 배물림되지 않는데요. 동물학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인 최재천 박사님을 인터뷰했을 때 그분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이것으로 자식을 가르치는데 한 생명체만 오로지 입으로 가르쳐서 자식 교육이 안 된대요. 네. 자, 여러분, 오로지 입으로 자식을 가르치는 생명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사람이래요. 사람을 뺀 모든 생명체는 오로지 행동으로 자녀를 가르친대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부를 성실하게 쌓아 나갈 것인지, 그리고 좋은 생각을 선택하고 좋은 감정을 선택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자식이 따라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기 모이신 성공하신 사업자님들, 그리고 또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사장님들, 네, 오늘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저랑 함께 공부하고 오늘을 원데이 실천의 1일로 만들어 보시죠. 공감 소통 능력은 가장 큰 자산이다. 네, 성공한 각 분야의 모든 대가들의 공통점을 저보고 한 문장으로 말하라 라고 하면 전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공감 소통 능력이 가장 큰 자산이었다 라고 말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노력하여 인생 습관을 창조하는 것이다. 네, 타고나는 사람 물론 있겠죠.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배우고 행동하고 실천하면서 이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원래 내향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말 잘 못해요. 먼저 막 다가가는 거 잘 못해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데 내향적인 사람들이 조용히 다가갈 때 더 깊은 인간관계를 맺고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가 외향적이고 쾌활한 사람들은 어때요? 좋은 에너지로 내향적인 사람들에게 더 잘 다가갈 수 있는 또 강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는 인간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진심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이 들수록 느껴지시죠? 누가 진심의 사람인지. 그리고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표정만 봐도 우리가 느껴지지요. 네, 그래서 오늘 심리학은 우리에게 이 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알려줄 거예요. 우리 뇌는 충분히 반복해서 행동을 입력해 놓아야 기억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평생 습관이 됩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도 습관입니다. 나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자꾸 연락하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나 원래 사람들 앞에서 말 잘 못하는데, 나 원래 아쉬운 소리 못하는데. 자, 이것은요 부정적인 사고가 신념이 되어버린, 나의 뇌가 부정적으로 굳어버린 가장 슬픈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요 타고 태어난 대로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습관대로 평생 바뀌어 간대요. 우리 뇌는요 완전히 변화되는데 최소 21일이면 충분하대요. 내가 안 만나던 사람들을 만나고 안 하던 공부를 하고 안 하던 도전을 할 때 우리 뇌는 더 젊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습관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이미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부터 안 하던 생각, 안 하던 행동을 통해서 새로운 긍정의 습관으로 건너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뇌는 죽기 전날까지 새로운 습관을 형성할 힘을 가지고 있고 하길 원한대요. 그런데 이 게으른 주인님이 살던 대로 살아, 하던 대로 하자, 뭘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해, 뭘 이 나이에 안 하던 걸 도전해, 이렇게 부정적인 습관의 말들이 내 인생을 다 짓밟아 놓는다는 거지요.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면 행복을 창조하는 기억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긍정적이고 성장의 씨앗을 뿌려주고 할 수 있어, 함께 해보자, 함께 도전해보자 라고 나에게 긍정의 말을 해주는 멘토 옆으로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의 손을 덕석 잡고 안 했던 것들에 도전해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뇌가 젊어진대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치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자, 이것은 학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미 많이 밝혀졌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치매가 늦게 오는 것도 아니었고요. 내가 공부를 많이 안 하고 배운 게 없다고 해서 치매가 빨리 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건강한 뇌는 어떤 뇌였을까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끊임없이 새로운 강의를 듣고,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때 우리 뇌는 젊어지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꾸준히 성장해서 성과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꾸준히 성장해서 죽는 그날까지 성장을 멈추질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여기에다 모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이 사람들은요, 같이 읽어요. 시작! 좋은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들이 아니라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습관에는 어떤 것들일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공감 소통을 잘하는 게 가장 1순위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의 특징을 심리학이 연구해 봤더니 바로 이거였어요. 시작!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살리는 말, 긍정의 말, 행복을 창조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 모인 거 맞습니까? 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몸과 마음의 건강을 알려드리고 싶은 사람들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이야말로 행복을 창조하는 말, 살리는 말, 긍정의 말을 하고 행동하기로 결심한 분들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요, 자, 이제부터 이 습관을 더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습관은 타고난 천성보다 무려 몇 배의 힘이 세다고요? 10배의 힘이 셉니다. 10배. 자, 몸과 마음의 건강이 관계 건강을 결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제가 아는 심리학의 이름은 신체 건강, 정신 신체 의학입니다. 정신 신체 의학, 쉬운 말이죠. 무슨 뜻이에요? 정신과 신체는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네, 자, 여러분, 저희는 늘 죽고 싶은 사람, 우울한 사람, 무기력한 사람 많이 만나죠.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육체의 건강에 문제가 온 사람들입니다. 면역력이 낮고 몸의 염증 수치가 높을수록 우울과 무기력과는 아주 밀접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1번 상담치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1번이 바로 뭘까요? 내 몸 건강을 챙기는 겁니다. 특히 면역력. 몸의 면역력이 높은 사람들이 정신 면역력도 높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금방 일어설 수 있고요. 스트레스가 나를 덮쳐와도 금방 해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무조건 몸의 면역력, 몸의 건강이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마음 건강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몸과 마음 건강이 관계 건강까지 결정합니다. 우리가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체력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러면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집에 오면 이런 말이 나오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까지 왜 이래? 너까지 왜 나를 힘들게 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체력이 떨어지면 마음의 체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이 싫어지고 짜증나고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몸 건강을 챙기는 것이 마음의 건강을 지키고 관계 건강까지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몸과 마음에 힘이 빠지면 사람 만나는 게 싫어져요. 그리고 연락 오는 것도 귀찮고 내가 누구 만나는 것도 싫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 건강을 챙기려면 1번 무슨 건강이다? 몸 건강. 2번 마음 건강. 3번 관계 건강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 우리 인생 혁명 습관은 이 세 가지입니다. 몸 건강 습관, 마음 건강 습관, 그 다음에 관계 건강 습관입니다. 여러분, 뇌과학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뇌는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3초의 비밀을 우리 뇌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어요. 처음 만난 사람일 수도 있고 종종 만나는데 내 편으로 좀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3초의 비밀, 3초 동안 뭐 하면 되는지 아세요? 네. 눈이 마주치면 먼저 씩 웃는다. 정말 잘하셨어요. 누군가 눈이 마주치면 먼저 한 번씩 웃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뇌는요, 상대와 눈이 마주쳤는데 나를 보고 웃었어요. 그러면 내 편이네 라고 인식합니다. 네. 그런데 부정에 찌들고 찌든 뇌는 누가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웃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왜 웃어? 왜 웃어? 라고 부정적 반응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부정에 찌든 뇌도요, 10번을 반복해서 눈이 마주쳤을 때 먼저 웃었더니요, 변하기 시작하더래요. 저 사람이 나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라고 바뀌는 거죠. 여러분, 눈이 먼저 마주쳤을 때 먼저 웃는 것부터 시작하시고요. 그 다음 적도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뇌가 가장 흥분하고 가장 좋아할 때가 언제인가면요, 누군가 나를 만났을 때 관대해 줄 때입니다. 관대해 줄 때. 네. 저는 학교에 출근하는 날 외에는 힐링 캠퍼스라는 저희 서울 서초동에 있는 저희 상담센터로 출근을 합니다. 저희는 정신과 의사와 상담 치료사가 매일 출근하는 사람이 한 35명 정도 됩니다. 자, 저는 거기서 저의 역할이 뭐냐면요, 저의 역할이 관대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항상 1층 데스크 맨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누구든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저는 그냥 인사하지 않아요. 무조건 벌떡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다가갑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는 사람이라면 오랜만이에요. 소식이 궁금했어요. 잘 지내셨어요? 얼굴도 좋아지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그동안의 안부를 묻고요. 처음 본 사람이라면 어서오세요. 잘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뭐 타고 오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여기 잠깐 앉으세요. 저는 하루 종일 그 환대자의 역할을 합니다. 네, 왜냐면 저희 센터에 오는 분들도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분들이 오기 때문에 누군가 이렇게 환대해 줄 때 마음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제 편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시는 분들은 전부 저에게 상담받겠다 이러고 오세요. 근데 저는 직접 상담을 안 합니다. 저는 이제 저의 밑에 계신 상담자들에게 연결을 제가 하지요. 그런데 저에게 마음문이 확 열리고 나면 그 분야는요, 우리 이 선생님이 최고입니다.
제가 이분을 제일 믿어요. 이분의 설명을 좀 들어보시죠. 일본 방으로 가실까요? 정말 잘 따라가십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보이신 사장님들은 어때요? 직접 나서셔야 할 때도 있지만 우리 아랫사람을 또 키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머리 좋은 사업가들은 내 아랫사람들을 더 높이고 키우는 역할, 그러나 관대자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35명의 출근하는 선생님들이 오실 때도 똑같이 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일찍 나갑니다. 네, 그래서 가장 먼저 나가 있다가 오는 분들마다 일찍 오는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선생님께 부지런함을 배울게요 라고 하고요, 꼴등한 때도 칭찬할 건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아침에 너무 바쁘셨죠? 그런데 오시느라 얼마나 고생했어요. 선생님 얼굴 보니까 무척 피곤해 보여요. 그런데도 출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관대와 칭찬의 말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끝도 없이 넘친다는 겁니다. 저는 전국 교도소 재소자 5만 7천 명을 13년째 무료 치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강력범죄자 담당이어서요, 교도소 가면 오늘은 뭐 살인자 70명입니다. 뭐 이런 교육을 제가 합니다. 제가 13년 전에 갔을 때는 머리도 길고 하얀 머리띠하고 막 이러고 갔어요. 훨씬 마르고. 그러면 신우나 왔다고. 신우나 왔다. 또 좀 지나니까 이영애 왔다. 이러고. 근데 요즘은 가면 이금이 왔다. 근데 저는 그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렇게 후덕하고 편안해 보인다는 뜻이죠. 제가 이럽니다. 그러면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환대받을 권리가 없을까요? 또 칭찬할 거리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 교도소에 가서도 교육장에 가장 먼저 가 있다가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형제님. 지난주보다 얼굴이 더 좋아졌어요. 지난주보다 살 빠졌어요. 어머, 머리 깎으셨네. 더 잘생겼어요. 여러분, 죄인들도요, 칭찬해주면요 무조건 제 편 되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모두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국가에서 준 옷이죠. 그런데도 전 이렇게 말해요. 어머 어머, 어쩜 좋아. 똑같은 옷인데도 형제님이 입으니까 되게 비싸 보여요. 되게 비싸 보여요. 그럼 여러분, 그날 교육은 그냥 끝난 거예요. 살인자 70명이 너무너무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환대와 웃음과 칭찬의 힘이 얼마나 놀랍냐면요, 무조건 내 편을 만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갔더니 15년 형을 살고 나가는 분이었는데, 이분도 무서운 살인을 저지른 분이에요. 그분이 갑자기 손 들더니 선생님 오늘 인사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요. 우리 하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저 오늘 출소합니다. 근데 선생님한테 뭐 하나 주고 싶은데 내가 영치금도 다 썼고 뭐 하나 줄 게 없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근데 선생님이 저한테 웃어준 거, 환대해준 거, 칭찬해준 거, 저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어요. 그래서 저 나가면 제대로 살아보려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뭐 하나 주고 싶은데 내가 줄 게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 살다가 속 썩이는 새끼 있으면 내가 한 새끼만 죽어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대요. 근데 모두가 웃었고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와, 이렇게 내 편이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아요. 제가 정말 저 속삭이는 사람 있으면 부탁할게요. 그 인간 혼내주세요. 죽이지만 말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 꼭 저의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마음을 먹는 겁니다. 무조건 웃기로, 무조건 환대하기로, 그리고 무조건 칭찬을 한 가지를 해주자. 그런데 영혼 없는 칭찬은 우리 뇌가 알아요. 그래서 기분 나빠요. 예, 그래서 너무 과한 칭찬 말고 진심의 칭찬.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교과서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무조건 나옵니다. 관심을 가지면. 그래서 나의 적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나에게 호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내 편이 되어줄 것이며, 나에게 관심 없는 사람도 내 편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몸 건강. 내 건강에 투자하는 시간과 물질만큼 수명이 늘어난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뇌과학과 심리학이 연구한 결과에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 몸에 투자한 시간, 투자한 물질만큼 건강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 있을 때 고객들에게도 더 확신에 찬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날 때마다 조금 더 건강해진 내 모습을 보여줘야 신뢰를 얻는다는 겁니다. 네, 말로는 너무 잘하는데 내가 보니까 이 대표님도 자꾸 살찌는데 이 대표님도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데 이러면 우리가 설득이 어렵겠지요. 그래서 건강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만날 때마다 어떻게 조금 더 건강해진 모습을 내가 보여줘야 신뢰를 얻는다. 네, 자, 마음 건강입니다. 나의 행복에 투자한 물질과 시간만큼 수명이 늘어난다. 맞습니까? 네, 나에게 상을 주고 계십니까? 매달 나에게 상을 줘야 됩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한 달 동안 많은 고객을 만나고 사람 관리 잘하고 또 한 달 동안 또 놀라운 성장을 해낸 나 자신에게 상을 주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만날 때마다 한결같이 편안한 모습을 보여줘야 신뢰를 얻는다. 네, 조급한 마음. 여러분, 내 편을 읽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조급한 마음을 가진 리더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우세요. 윤석화 닮으셨어요. 영광이에요. 네, 그쵸.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남은 강의 잘할 수 있게 됐어요. 은혜 갚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만날 때마다 한결같이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가 노력했는데 성과가 잘 안 날 때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뇌가 하기 말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성과가 나지 않아서 괴로울 때도 한 분야에 10년을 한결같이, 내가 10년을 여기에 투자한다라고 생각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10년을 노력하면 반드시 그 분야에서 성공한다. 뇌과학이 밝혀낸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한 우물을 10년 동안 파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네, 그렇다면 반드시 그 분야에서 내가 최고의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심리학은 말하네요. 관계 건강입니다. 자, 여러분 읽을까요? 시작. 공감과 소통에 투자한 물질과 시간만큼 관계 수명이 늘어난다. 한결같이 진심의 안부를 묻고 상대에게 관심을 보여줘야 신뢰를 얻는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 관계의 신뢰는요, 돈만으로 안 돼요. 네, 진심에 나의 마음이 더해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저의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요, 박상미 라디오라고 유튜브가 있습니다. 구독자 24만 명이 넘었어요. 오, 코로나 때 핸드폰 하나 걸어놓고 시작했습니다. 자, 코로나가 왔을 때 저희 상담센터도 문을 닫았어요. 1대1로 얼굴을 봐야 되니까 영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상담사 선생님들도 전부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강의하는 사람들을, 상담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끊겼어요. 네, 모두가 절망이었죠. 그런데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지금이 제일 마음이 힘들 텐데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핸드폰 하나를 방에 걸어놓고 방구석 고민 상담실 이러고 열었어요. 구독자 1명부터 시작했죠. 그런데 3년 동안 꾸준히 했어요. 몇 명이 들어오든 상관없이 무료 고민 상담실을 꾸준히 했더니 3년 만에 20만 명 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그 기간 동안 한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상담사님들이 다 집으로 가고 저도 강의 다 끊기고, 예, 그리고 이제 상담도 안 들어오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했어요. 매일매일 사람들의 안부를 묻는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의 문자. 예, 뭐 전화 상담도 하고 전화 상담 얼마니까 연락하세요 이런 거 안 했어요. 진심의 안부만 묻자. 네,
그래서 요즘 정말 힘든 시기예요. 어떻게 지내시나요? 안부가 궁금합니다. 오늘 제가 보다 보니 이렇게 좋은 영상이 있네요. 마음에 힘이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저에게 찾아왔던 내담자들에게 꾸준히 한결같이 정해진 시간에 안부 인사를 묻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힘이 엄청났습니다. 네, 사람들이 너무나 그 안부 인사에 고마워하면서 몇 번 오다 말겠지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저 3년 동안 멈추지 않았거든요. 3년 동안 한결같이 했더니 사람들이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는 마스크 끼고 만나자. 그리고 선생님 보내주는 문자가 너무 좋아서 내 친구한테도 전달했는데 이제 걔한테도 보내주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매일 안부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 한 1000명에 이르게 됐어요. 3년 동안 한결같이 멘트도 매일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저희가 상담사들 다 집에 가고 상담이 다 끊긴 센터에서 3년 후에 저희가 서초동에 6층짜리 사옥을 마련했습니다. 네, 코로나 기간 동안 한 거였어요. 원래 왔던 분도 내 손님, 그리고 그분들이 감동해서 그분들이 주변에 힘든 사람,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끊임없이 늘어난 게 건물을 하나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공감과 소통에 투자한 물질과 시간만큼, 여기서 물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한결같아야 돼요. 진심의 안부를 물어야 됩니다. 상대에게 관심을 보여줄 때 나는 신뢰 있는 사람이 되고 그것이 나의 성장으로 반드시 이어진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좋습니다. 관계를 살리는 공감과 소통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때는요, 그 사람의 감정을 포착하고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상대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다른 삶을 이해해야 합니다. 상대의 마음문을 열어야 말문도 열립니다. 그래서 감정 소통이 의사소통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사업을 하다 보면요, 좋은 말만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나의 진심을 다 믿어주지 않습니다. 오해하는 사람, 깎아내리려는 사람, 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그런 사람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10손가락 한번 펼쳐보실까요? 네, 3손가락 접습니다. 세상 10사람 중에 3사람은 무조건 나를 깔아내리려고 하고 나를 욕하고 싶고 나를 험담하고 싶대요. 이건 진리예요. 왜 나에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아니에요. 10사람 중에 3사람은 반드시 나 싫어한대요. 나의 성공이 질투나고 나의 성공을 짓밟고 싶대요. 그 다음 또 반대손 3손가락 접으세요. 이 반대손 3사람은 누구냐면요, 내가 별거 안 해도 무조건 내 편이고 나 좋아한대요. 네,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집중하느냐? 이 나머지 4명입니다. 나머지 4명은 누굴까요? 나에게 관심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머지 4명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네, 원래 내 편이니 사람에게는 어때요? 진짜 우리가 진심을 다하고 더 은혜 갚아야죠. 그러나 우리는 나를 싫어하는 이 3사람의 관심을 갖느라 에너지를 다 빼서 나머지 7명에게 집중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좋아하는 3사람에게 에너지 받고, 그리고 나 싫어하는 3사람은 뭐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너 질투나는구나. 아, 그리고 너는 내가 싫구나. 오케이, 그럴 수 있어. 사람은 누구나 취향이 있대. 오케이, 인정,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 내 에너지를 뺏기지 않는 것이 성공하는 사업가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에게 관심 없는 4명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쓰면서 우리가 공감과 소통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가 나에게 어떤 감정을 표현하건 그 감정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아, 당신은 그렇게 느끼시는군요. 네, 존중합니다. 라고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이에요. 자,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잠재력을 발견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자존감보다 한 단계 위에요.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이로운 사람이다 라는 거죠.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시작은 설레고 과정은 고통스럽고 결과는 감격스러울 겁니다. 네,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설레는 일이에요. 하지만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정은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결과는 감격스러울 겁니다. 한결같이 내가 먼저 다가가고 연락하자. 아까 말씀드렸죠.
나를 성장시키는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히는 건 새로 태어나는 일입니다. 자아 존중감이 충만해지고 대인관계에 자신감이 생기고 활기찬 관계 에너지를 생성하고 함께 대화하고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요 괴테가 이렇게 멋진 말을 했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조각가가 작품을 탄생시킬 원재료를 갖고 있듯 누구나 자신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다. 다만 재료를 원하는 모양으로 빚어내는 기술은 공들여 배우고 개발해야 한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우리 사장님들도 나에게 맞게 나의 상황에 맞게 응용하고 또 새롭게 개발하셔야 됩니다. 나는 우리 팀원들에게 내가 만나는 고객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누구나 내 운명을 손에 쥐고 있다. 어느 날 운명이 행운이 나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쥐고 있는 이 행운을 어떻게 조각할 것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성장이 느린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아 게으르다. 오 비슷해요. 또요? 행동을 안 한다. 오 정답입니다. 여러분 뇌과학이 100년 연구해 보니까요 성장이 느린 사람의 공통점은 미루기였습니다. 미루기. 오늘 연락할까? 내일 하지 뭐. 네. 오늘 만날까? 내일 만나지 뭐. 내일이 모레 되고 모레가 다음 주 되고 다음 달 되고 우리는 그 사람을 놓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기로 계획했다면 뇌과학은 말합니다. 언제 하라? 지금 즉시 하라. 그래서 뭔가를 자꾸 미루는 사람에게 뇌과학에서 팁을 하나 줬어요. 내가 이거 할까 말까 고민될 때는 5, 4, 3, 2, 1 스타트 외치고 바로 벌떡 일어나래요. 할까 말까 고민될 때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나의 고질 습관인 미루기가 나의 성장의 발목을 잡는 거래요. 삶은 미루는 습관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1% 성장한다? 너무 큰 거예요. 심리학은 말합니다. 하루에 몇 퍼센트? 0.1%만 실천해도 1년에 36.5% 엄청난 성과입니다. 1% 실천하면 1년에 365% 나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실천을 미루는 것은 미래의 나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마지막 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실천을 미루는 것은 미래의 나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네. 이 일을 할까 말까 고민된다면 해야 하는 게 옳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지만 할까 말까 고민하다 안 한 사람은 늙어서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미루지 말고 바로 실천하자. 하루에 1%가 부담된다면 0.1%의 성장만 하셔도 됩니다. 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아모르 파티로 채워야지요. 그러려면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어야 합니다.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1절 시작. 마음먹은 것을 지금 바로 시작하자. 세 가지를 버리자. 핑계, 변명, 자기 합리화. 미루는 건 성격이 아니라 뭐라고요? 중독입니다. 여러분 요즘 마약 중독, 스마트폰 중독, 알코올 중독 굉장히 다양한 중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뇌과학은 말합니다. 가장 심각한 중독은 미루는 게 가장 심각한 중독이다. 내 인생 망치는. 정말 뛰어난 재능이 있는데 미루는 습관이 있다면 그 사람은 평균 이하의 삶을 살다가 죽는데요. 그러나 이 사람이 정말 뛰어난 재능이 없어도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실천하는 능력만 가져도 그 분야에서 2인자는 하고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버립시다. 다시 읽어요. 핑계 시작. 핑계, 변명, 자기 합리화를 버리자. 여러분, 자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닮고 싶은 멘토가 있으십니까? 네, 좋아요. 자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이 세 가지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마 없을 겁니다. 핑계, 변명, 자기 합리화 하지 않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도전하고 있는 사람이 나의 멘토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의 이제 멘토가 되셔야죠. 그러려면 이 세 가지를 버립시다. 핑계 대지 말자, 변명하지 말자, 자기야 합리하지 말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다가 죽자. 그러려면 지금 시작하자. 오늘 시작하자도 아니래요. 지금 바로 시작하자 여야 합니다. 네, 자, 근면성과 끈기, 이 두 가지를 가진 사람들이 끝끝내 성공하고야 만다고 합니다. 여러분 답하십시오. 나는 말만 하는 사람인가 실천하는 사람인가? 네, 이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이때까지 나는 말만 했다면, 또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바로 뭐 하면 되나요? 실천하면 됩니다. 행동하면 반드시 결과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답하세요. 나에게 꿈이 있나요? 네. 나에게 재능이 있나요? 네. 반드시 해내고 싶은 일이 있나요? 네. 재능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끈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분야에서 반드시 성공하고야 말겠다. 몇 년을 투자하자 그랬죠? 10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 가지 분야에서 내가 시련을 겪어도 10년을 참고 건디고 버티고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끈기라는 겁니다. 재능은 일반인의 2배로 갖고 있지만 노력은 절반만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산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입니다. 재능은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은 재능이 있는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까지 가더랍니다.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공을 해낸다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느린 사람이었어요. 저는 심지어 고등학교를 재수했습니다. 네, 연합고사 떨어져서.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희 중3 때 담임이 내가 전형 때문에 너무 창피하다 그랬어요. 내 교직 생활에 고등학교 떨어진 애는 제가 처음이라고. 그리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도 졸업식에 올 거야 라고 부르셨어요. 너도 졸업식에 올 거야. 그래서 제가 졸업식에 갈까 말까 엄청 고민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날 밤에 꽃다발 5개를 사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어라. 내일 아침에 제일 좋은 옷을 입어라. 그리고 이 꽃다발을 들고 상미학교로 간다. 네.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해줬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그러셨어요. 저는 3남매인데요. 머리도 제일 나쁘고 키도 제일 작고 외모도 제일 부족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물었어요. 네가 누구 동생이 맞냐를 확인했어요. 저 집에 저런 유전자의 아이가 있다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항상 그러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래요, 우리 집에서 얘가 공부가, 얘 성적은 제일 안 나옵니다. 키도 제일 작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상민은요 끈기가 있습니다. 우리 상민은요 한 번 한다면 해요. 그리고 우리 상민은요 인간관계가 좋아요. 얘는 사람들한테 웃으면서 인사를 잘해요. 그래서 저는 얘가 셋 중에 제일 성공할 것 같아요. 계속 그러셨어요. 그리고 일찍 돌아가 버리셨어요. 그런데요, 그 말이 저의 귀에 환청처럼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에게 어땠냐면, 그래, 난 재능은 부족해도 끈기가 있다. 그래서 셋 중에 제일 잘 될 것 같다고 아빠가 그랬지. 그리고 웃으면서 인사 잘하니까 그걸로 성공한다 그랬지. 나는 뭐가 돼도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요, 나에게 그런 확신이 있어야 내 자식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 모이신 우리 사장님들은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라는 확신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날 것이고 내 자녀가 그 행동을 보고 배울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말 빚만 남겨놓고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오로지 말의 유산만 남겨놓고. 그래서 아버지의 빚을 다 갚고 나니까 제가 30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0대 대학원이라는 곳을 처음 갔어요. 예.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이제는 내가 월세방 안 살고 이제 전셋집에 살 수 있게 되었어. 이 전셋집을 처음으로 얻은 것에 너무 감사해 한 나이가 36이었어요. 그래서 36살에 유학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학교에 벽보에 붙어 있었어요. 독일에서 연구원을 뽑는데 조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월급도 많고 막 너무너무 훌륭한 조건이 다 나와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쓰여 있었어요. 조건, 독일어 능통자 30세 미만. 근데 저는 독일어를 하나도 몰랐어요. 그리고 36세였죠. 그런데 그때 저희 아버지의 목소리가 한총으로 들리더라고요. 우리 상민은 끈기가 있으니까 반드시 해낼 거라고. 그래서 제가 독일이 저를 뽑으면 얻을 이득, 내가 뽑히고 싶은 이유가 아니라 너네가 나 뽑으면 이득 볼걸? 이걸 A4 10장을 썼어요. 그리고 번역을 맡겼죠. 비싼 데다가. 그런데요, 한 명 뽑는데 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36세 독일을 갑니다. 네. 그런데 저는 원래 심리학을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대로 심리학 공부를 한 건 34살 때였습니다. 34살에 심리학의 세계로 건너오고 36에 유학을 갔어요. 모두가 저에게 말합니다. 너 너무 나이 많아. 그리고 이 학계에서는 20살부터 해도 안 되는데 너같이 이렇게 늦게 시작해서는 시간 강사도 못 돼 라고 모두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14년 더 살게요. 그랬어요. 네. 그리고 너네들보다 더 열심히 살게요. 14년 뒤에 봅시다. 그랬어요. 14년 뒤에 보자. 일찍 보지 말고. 네. 저에게 그 말을 했던 사람들보다 제가 제일 먼저 교수 됐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건물 세우러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인생에 확신을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뭐냐면요, 미루지 말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오늘 바로 하자. 그리고 무조건 저요, 손 들어보자. 여러분, 안 열릴 것 같아서 우리는 문을 두드리지 않아요. 설마 내가 되겠어?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런데요, 여러분, 한 번만 열어보세요. 제가 조건은 안 되지만 열어서 제 얼굴 보며 뽑고 싶을걸요. 한번 열어보세요. 네. 안 열릴 것 같은 문을 두드리고 열었을 때 그때 나의 길이 열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각 분야에서 성공한 대가들 만나 인터뷰할 때 알게 되었어요. 원래 잘 됐던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금수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잘 됐나요? 라고 하니까 40대부터 50대부터라고 말한 대가들이 많았어요. 네. 그리고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했나요? 라고 물으니까 40대부터 시작했다도 있었습니다. 언제 시작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나를 믿고 끈기를 가지고 미루지 않고 도전하고 저요 라고 손들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자, 내가 남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어리석고 지독해 보일지 몰라 정도로 근면성을 가진 것입니다. 이거 누가 한 말이냐면요, 음악가 윌 스미스는 음악계의 천재입니다. 이 사람이 음악계의 천재들에게 주는 그래미상을 받았을 때 수상소감으로 한 말이에요. 사람들은 나의 노하우는 이거예요. 내가 음악가로 이렇게 대단해요를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윌 스미스의 수상소감은 근면성이었어요. 내가 남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근면성이야. 런닝머신 위에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뿐이야. 나보다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 없을 거야. 물론 나보다 재능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정적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 있겠지. 하지만 나와 함께 러닝머신에 올라간다면 그 사람이 먼저 기권하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 하나야. 이러고 내려와 버렸어요. 음악에 대한 말 1도 안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뭐지요? 내가 천재라고 불리는 건 타고난 게 아니라 뭐다? 노력해서 얻은 거야. 천재는 노력이야. 성공도 노력이야.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그랬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언제 시작하냐는 중요하지 않다. 끈기 있게 몇 년 우리가 인생 맞춰보자. 10년 맞춰보자. 네, 그럼 내가 몰랐던 나의 재능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재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지만 기술은 오랜 시간 다듬을 때만 향상됩니다. 잠재력을 100% 발휘하고 우리는 죽어야 돼요. 지금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그러면 열정보다 끈기,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자, 1절 시작. 재능이 있어도 끈기가 없는 사람은 1년 이내에 포기한다. 사장님들 이미 많이 보셨죠? 열정적으로 시작했다가 사람들은 1년 이내에 가장 많이 포기합니다. 자, 내가 1년이 지났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다. 아,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3년 차래요. 네, 3년쯤 되면 아, 이거는 나랑 인연이 아니야. 나는 이거는 아니야 라고 확신해버린대요. 그게 바로 자기에게 속는 거래요.
그 고비를 넘긴 사람은 10년을 투자해서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1조 시작. 나의 잠재력을 능력으로 발휘하는 데는 최소 3년을 투자하고 10년을 지속하는 끈기가 필요하다. 네, 우리 사장님들 사람들을 키울 때 이 얘기를 꼭 해주십시오. 1년 지나면 제일 많이 포기하고 싶대요. 그런데 3년 투자해 보세요. 그리고 10년 저랑 함께 가보시죠. 그러면 반드시 나의 재능을 다 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잠재력을 키우는 발상의 전환. 내 잠재력 어떻게 키울까? 두 번째 줄이에요. 시작. 기회와 사람이 합니다. 기회는 이미 왔죠. 여러분, 그 기회는 이미 잡으셨어요. 이젠 사람이 답입니다. 이 사람 어떻게 얻을 것인가?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을 발굴하고 그 옆으로 가기. 이게 1번이에요. 아까 이 자리에 여러분의 멘토가 있으십니까? 여쭈어보았어요. 네, 여러분 끊임없이 멘토를 만드십시오. 내가 되고 싶은 사람 옆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멘토 찾고 멘토 되기. 맨날 멘토만 찾아다닐 거예요? 아니죠. 멘토 옆으로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배우고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환경 속으로 가기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요 언제 가장 흥분한다고요?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가장 흥분합니다. 우리 뇌가 가장 성장할 때는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맺을 때. 이건 내가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또 내향적인 사람들은 내향적인 리더가 다가갈 때 더 편안함을 느끼겠지요. 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환경 속으로 가야 됩니다. 좋은 인연을 발굴해서 먼저 연락하고 관계의 숲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관계의 숲을 만들려면요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내가 계속 1인자일 수는 없어요. 내 아랫사람들을 키워야 이들이 또 리더가 되어서 또 아랫사람들을 키울 수가 있지요. 이것이 바로 관계의 숲입니다. 네, 그래서 좋은 인연 발굴하자. 먼저 연락하자. 관계의 숲을 계속 만들어가자. 그리고요, 자, 이거 진짜 중요해요. 기회를 시작. 기회를 기다리지 말고 기회를 선물하자. 네, 내가 기회를 만들어서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들에게 기회를 선물하는 것이 되지요. 여러분들은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회를 창조하고 선물하는 사람입니까?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그 다음 미래의 시작. 미래에 뛰어드는 재미를 함께 누리기. 네, 자, 어른들이 맨날 그러죠. 자는 잠에 가면 좋겠다. 나 이제 죽으면 좋겠다. 그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네, 자,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더 행복해져야 되고 더 이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요 좋은 인상을 가진 사람, 나이 들수록 동안인 사람들의 심리의 공통점이 있대요. 뭔지 아십니까?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대요. 나는 좋은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있대요.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이로운 사람이다.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가 내 인상을 만든다고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내가 참 좋다. 나는 내가 참 좋다. 네, 하루에 10번씩 하십시오. 인상이 바뀌고 최강 동안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내 마음이, 내 얼굴이 동안이 되고 내 마음이 동심이 되어야 미래에 뛰어들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이 이미 늙어버린 사람들은 이 나이에 무슨 뭘 새로운 걸 시작해 살던 대로 살지, 이게 바로 늙은 마음이래요. 그런데 내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 이게 바로 동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뛰어드는 재미를 함께 누리자. 마지막이에요. 시작. 함께 성장하는 것이 답이다. 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함께 성장할 때 나의 성장은 더 큰 숲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 들어갑니다. 자, 심리학이 답합니다.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비결 1번입니다. 자, 사회심리학.
사회심리학에선 이렇게 말해요. 발부터 들여놓기, foot in the door 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먼저 연락하고 먼저 다가가 이러니까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내향적인 사람일수록 어때요? 부담스러워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다가갈 때는 꼭 발부터 들여놔, foot in the door, 한 발자국 들여놓고 들어가도 되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천천히 다가가라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 부담 주지 않는다, 천천히 다가가자.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 갖지 말자 그랬죠? 조급한 마음 갖지 말자, 기억해 주십시오. 비결 두 번째입니다. 읽어요. 시작. 계산하지 말 것입니다. 이 사람은 믿어도 되겠다, 나를 위해 진심을 다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네, 자, 진심을 다할 때 그 뒤에 이득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건, 우리 뇌가 어떻다 그랬어요? 나를 반겨주고 웃어주고 진심으로 칭찬해주는 사람에게 무조건 편이 되어주고 싶어 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 이 사람은 믿어도 되겠다, 나를 위해 진심을 다하는구나 라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자. 세 번째입니다. 관심. 어떤 관심? 상대의 관심에 집중하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요 수첩을 사용합니다. 핸드폰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저는 손수첩을 사용합니다. 자, 그날 제가 만난 사람들, 그날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록을 남겨둡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얼굴과 이름이 매치가 안 되고 또 그 사람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까먹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기억해주는 사람에게 큰 감동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누굴 만났다면 이름을 쓰고 어느 지역이다, 그리고 내가 기억할 만한 특징적인 걸 반드시 쓰고,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면 첫째 아들이 취업 못해서 겁나 괴로워하고 있음 막 이런 거 꼭 써놔요. 예, 그리고 친정 어머니가 위암 때문에 지금 아프셔서 걱정이 많았음, 이런 걸 반드시 써놔요. 그리고 다시 그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그걸 보고 처음 만났을 때 환대해 준 다음에 그 정보를 먼저 물어봐요. 아유, 우리 둘째 아들 취직 안 돼서 걱정했었는데 어떻게 지금은 잘 됐어요? 그때 어머니 아프셔서 고민이 많으셨는데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그러면 너무나 감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거 한참 전인데 기억하셨어요? 네. 자, 관심을 갖되 여러분, 상대의 관심에 집중한다. 특히 가족에 대해 아픈 것에 누군가가 기억해주고 마음을 써주면 어때요? 정말 고맙고 내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 대한 일기, 관심 일기장을 쓰셔야 합니다. 네, 대충대충은 통하지 않습니다. 대충대충 설렁설렁 관심 가지면 그냥 평범한 관계만 맺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말하기와 듣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불편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이거 너무 비싸, 별로 효과 없던데, 뭐 이거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부정적인 말을 유전자로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건 깔아뭉개고 어떻게 해서건 상대의 진심을 오해하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입은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듣는 귀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요 제 유튜브에 제일 심하게 악플 달던 사람을 완전 저의 팬으로 만든 경험이 있어요. 자, 어떤 일이었냐면요, 제가 이제 유튜브 구독자가 24만 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악플도 많이 붙습니다. 그럼 아침에 눈 뜨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악플 관리예요. 두 눈으로 가까이서 보면 마음 상하니까 이렇게 한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 보호해야 되니까 이렇게 봐요. 자, 제가 그 전날 1시간짜리 오늘과 같이 좋은 강의를 밤에 열심히 하고 잤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첫 댓글이 붙었어요. 주부 같았어요. 첫 댓글에 이렇게 썼어요. 난 이 여자 목소리가 진짜 듣기 싫어. 첫 댓글이. 난 이 여자 목소리가 진짜 듣기 싫어. 끝까지 듣느라 진짜 짜증났네. 1시간 끝까지 들었대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이 뭐였냐면, 목소리 좀 고치세요 였어요. 목소리를 어째 고칩니까? 네. 근데 여러분, 자, 이걸 욕으로 들으면 욕일 것이요, 칭찬으로 들으면 칭찬입니다.
저는요 늘 긍정의 번역기를 돌립니다. 똥 같은 말을 들어도 그것을 저의 성장의 걸음으로 무조건 만들어내고야 맙니다. 그러면 모든 만나는 사람이 내 편이고 내 스승이 됩니다. 번역기를 돌렸어요. 난 이 여자 목소리가 진짜 듣기 싫어요. 끝까지 듣느라 진짜 짜증났네. 여러분, 이 여자가 강의를 얼마나 잘했으면 이 목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은데 한 시간을 끝까지 들었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진짜 내 팬이 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목소리 좀 고쳐라라고 한 건 뭐예요? 그냥 짜증나면 욕하고 가면 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시간을 들여서 악성 댓글까지 썼어요. 진짜 짜증난다. 그러니까 좀 고쳐라. 이건 뭐예요? 또 들으러 오고 싶다는 말로 저는 해석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요 누르고 밑에다 썼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취향에 안 맞으심에도 불구하고 내 목소리가 나쁜 건 아니지. 쥐 취향과 안 맞은 거지. 그래서 제 목소리가 취향에 안 맞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또 들으러 오고 싶으셔서 저에게 부탁하신 거죠. 다음에는 더 천천히 부드럽게 말해볼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하트 3개. 네, 여러분 밑에요. 역시 상미쌤은 최고야. 막 저에 대한 칭찬이 수십 개가 붙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구독자가 제일 많이 늘었어요. 그날만 500명 늘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그보다 제가 더 많이 얻었어요. 그의 악플 덕분에. 여러분, 그의 입은 바꿀 수 없지만 나의 해석 능력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요, 내 마음에 상처가 많을수록,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많을수록 모든 말이 욕으로 들려요. 모든 말이 가시로 들려요. 그런데요, 모든 말에는 긍정이 있다. 모든 말에는 긍정이 있다. 여러분, 전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말은 땡큐와 플리즈가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 말 속에도 땡큐는 있어요. 목소리는 싫은데 강의 내용 겁나 좋네. 땡큐예요. 그쵸? 네, 그리고 플리즈가 있어요. 목소리 좀 고쳐라. 아마 자기 취향에 안 맞으니까 좀 부드럽게 더 천천히 조용히 말해라. 이렇게 저는 해석했어요. 이건 플리즈겠죠. 모든 말을 땡큐가 있을 거야, 플리즈가 있을 거야 라고 해석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내가 속상할 일이 없어요. 내가 성장할 일만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업가로 성장하시려면 정말 나를 오해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트집 잡는 사람, 온갖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이 긍정의 번역기를 돌리십시오. 그러면 나를 욕하던 사람도 내 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아주머니는 구독자 모임할 때 와서 간식 차리고 있더라고요. 자기 돈으로 사와. 그리고 사람들 먹으라고 차려요. 이렇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대화를 할 때는 자 말하기 몇 퍼센트? 30%. 듣기 몇 퍼센트? 70%. 네, 대화는 강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이 법칙을 지키면 반드시 성공한다. 내 편으로 만든다. 라고 서양 심리학도 말했고요. 명심보감과 논어에도 나와 있습니다. 말을 할 때는 30%만, 듣는 것을 70% 하라. 네, 자 같이 읽어요. 자 시작. 메모하고 기억하라. 다음 만남에서 대화의 시작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지난 만남에서 상대가 가장 진심이었던 내용에서 시작하라. 어머니가 아프셨던 거, 둘째 아들이 취직한데 괴로웠던 거, 내가 살쪄서 괴로웠던 거. 네, 그래서 그 사람의 관심에서 시작하라. 그래서 여러분 메모하고 기억하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비결 4번째입니다. 먼저 연락하라. 여러분, 자, 여러분 첫 번째 연락에서는요, 내가 원하는 걸 드러내면 안 됩니다. 네, 진짜 내 사람 만들 때는요, 연락할 때 100% 안부 딱 보내고 끝. 네, 저는 이 방법을 꼭 씁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카톡 보낼 때도요, 앞부분에 안부 묻다가 뒤에 나의 요구가 나오잖아요. 그쵸? 예, 용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용건을 빼고 안부만 딱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안부에 대해서 대화를 충분히 나눈 다음에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한다. 그러면 열린 문으로 훨씬 더 잘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 안부만 묻는 인사를 우리가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비결 5
번째예요. 여러분, 내가 좋은 말만 들을 수 없어요. 누군가 나에게 클레임하고 누군가 나에게 부정적으로 말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이거부터 하세요. 자, 우리 같이 해요. 시작. 이해합니다. 저라도 그럴 거예요. 저항을 인정하고 다가가기. 이거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데 연습하면 습관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이해합니다. 시작. 이해합니다. 저라도 그럴 거예요. 네. 배우자 사이에도 한번 해보세요. 이해해. 나라도 그럴 것 같다. 자녀에게도 해보세요. 이해해. 나라도 그럴 것 같다. 네. 그가 섭섭하다고 하면요. 아, 섭섭했구나. 군화를 붙여보세요. 아, 섭섭하셨군요. 몰랐어요.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아, 저라도 섭섭했을 수 있겠어요. 그의 감정을 인정해 준 다음에 그런데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진심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 다음 박자에 나의 진심을 말하자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다가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거 중요해요. 시작. 다음 만남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자.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즐겁기만 하면 안 돼요. 오늘 너무 좋았어요. 좋기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꼭 이 말을 해야 돼요. 오늘요, 저 많이 배웠어요. 네? 뭐 저한테 뭐 배울 게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고 치면 모두가 또 나의 스승이라 그랬죠. 그날의 대화에서 이 사람에게 배울 만한 걸 무조건 하나 찾아내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걸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 오늘 많이 배웠어요. 뭐 저한테 뭐 배울 게 있어요. 저는요, 상대의 얘기를 이렇게 다정하고 여유롭게 들어주는 분을 되게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대화하는 동안 제 마음이 너무 편안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만나서 또 이렇게 길게 대화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무엇이든 좋아요. 또는 이렇게 해도 돼요. 너무 촉새같이 말 많이 하는 사람과 2시간 대화했을 수도 있어요. 저 오늘 많이 배웠어요. 아, 뭘 많이 배워요? 어쩜 그렇게 위트가 있으세요? 유머 감각이 정말 뛰어나세요. 저는 나이 들수록 참 그게 어렵던데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다음에도 꼭 대화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만남에 대한 기대를 꼭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 이거 제가 받은 문자예요. 교수님, 내일 다시 뵐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조심히 오십시오. 이 중에 계신 한 분께 받은 문자입니다. 예, 여러분, 자, 누군가가 나와의 만남을 기대한다라는 걸 알게 되면 사람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훨씬 더 많이 준비하게 되고요.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됩니다. 저 오늘 2시간인데요. 광주에 9시 25분에 내렸어요. 네. 네. 그래서 막 광주 구경 나름대로 혼자 막 하다 왔어요. 예, 광주에서 강의하니까 광주랑 더 친해지자. 여러분, 자, 굉장히 그냥 심플한 문자입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의 마음을 이토록 설레게 하고 이토록 겸허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는 전날 이런 문자 한 통 보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읽어요. 시작. 끈기, 한결같은 진솔함. 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이 3가지를 우리 사장님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유튜브 박상미 라디오에 이런 내용이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은, 노벨 평화상을 받은 프리드 쇼프는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읽어요. 시작. 어려움이란 해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다. 불가능이란 그것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는 일이다. 그럼 불가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시간만 쓰면 다 가능해져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철학자 니체가 이 말을 했어요. 시작.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이 나를 편하게 하리라.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시기가 모두에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성공하고 성장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죽을 것 같았던 그 힘든 경험이 오늘 나를 이만큼 키워놓은 것일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경험이 내 성공의 걸음이 되었군요.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이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소재가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아, 여러분, 자,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크게 읽을 거예요. 자, 시작.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있고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도 여기서 상 받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보니까 너무나 멋진 드레스 턱시도 입고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사장님들 계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부럽습니까? 네. 나도 이 자리에 앉고 싶습니까? 네. 여러분 자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무엇 때문이라고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되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드는 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고 될 수 있다를 믿고 미루지 말고 끈기 있게 오늘 바로 지금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사장님들의 내년이 이때 내년 이맘때쯤이 무척 기대됩니다. 내년 이맘때쯤 그래 1년 동안 내가 진짜 끈기를 가지고 많이 성장했구나, 사람 숲을 이루었구나, 정말 나는 내가 정말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장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최고십니다. 오늘 저희에게